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양 철학의 깊은 지혜인 음양오행과 서양 금융 이론의 정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떻게 우주적 질서를 공유하고 통합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발전했지만 이 두 이론은 놀랍도록 유사한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흥미로운 융합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양오행이 어떻게 우주 질서와 태양, 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과 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행의 핵심 개념인 목과 화의 생장 에너지, 그리고 만물을 품는 어머니 대지토의 중용적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수가 상징하는 수렴과 저장의 기운을 다루고 고대 문헌인 서경의 홍범구주를 통해 오행의 구체적 특성과 배속 체계를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가진 오파동 구조와 오행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음양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 그 접점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음양 오행의 기원과 우주 질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질서는 태양과 달, 즉 1월에서 시작됩니다. 태양은 낮과 밤의 양기를 주도하며 만물에 빛을 부여하고 달은 인력을 통해 음기의 변화를 이끌며 생명을 잉태합니다. 이 태양과 달, 1월이 바로 음양을 낳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월 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 즉 5개의 별, 바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지상의 변화를 주도하며 목화토금수 오행을 탄생시켰습니다. 결국 우주는 태극에서 음과 양 두 기운으로 분화되었고 이 음양의 기운이 다시 5가지 기운, 즉 오행으로 세분화되어 만물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만물은 이 5가지 기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질서가 생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오행의 첫 시작인 목과 화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생의 과정, 즉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땅을 뚫고 솟아나 하늘로 힘껏 자라나는 모습처럼 끊임없이 위로 뻗어나가는 성장 에너지, 바로 생기가 넘치는 봄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활력을 대표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화는 장의 과정, 즉 활활 타오르며 자라남을 나타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온 사방으로 열기를 뿜어내듯 가장 왕성하게 자신을 발산하고 퍼뜨리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이 뜨겁게 만개하는 여름의 기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과 화는 생명을 펼쳐내고 빛과 열을 뿜어내는, 위로 향하고 밖으로 확장하는 특성을 지닌 양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성장과 발산, 즉 삶의 정점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물을 품는 어머니 대지 토의 개념입니다. 토는 흙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넉넉하게 품어 기르는 특성을 지닙니다. 생명을 키우는 기반이자 어머니 대지의 무한한 포용력을 상징하죠. 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 화, 금, 수, 이 다른 4가지 기운을 이어주며 변화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에너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토는 조화를 이루는 중용의 에너지이며 다른 4가지 기운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음양의 변환을 매끄럽게 하여 환절기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 그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이처럼 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과 변화를 완성하는 힘을 지녔으며 안정성과 균형의 상징이자 우주 질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행의 금과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은 수의 과정, 즉 거두어들이고 응축함을 상징합니다. 단단한 금속처럼 견고하며 가을의 열매가 여물어 씨앗을 맺는 것처럼 흩어진 것을 모으고 응축하여 결실을 이루는 에너지입니다. 수확과 집약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수는 장의 과정, 즉 저장하고 간직함을 나타냅니다. 깊은 물에 잠재된 힘을 간직하고 겨울을 준비하며 얼어붙어 하나로 굳어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심연 속에 가능한 것들을 저장하며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금과 수는 모으고 응축하며 견고하게 만들고 안으로 저장하며 내부로 집중하는 음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심연의 기운으로 다음 순환을 위한 준비와 잠재력의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고대 문헌인 서경의 홍범구주에 나타난 오행론을 통해 오행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는 적시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의 성질처럼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적시는 특성을 가지며 짠맛을 만들어내죠. 하강과 윤택의 기운으로 겨울과 북방을 상징합니다. 화는 태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의 성질처럼 위로 타오르며 태우는 특성을 지니고 쓴맛을 만듭니다. 상승과 발산의 기운으로 여름과 남방의 속성을 가집니다. 목은 굽고 곧은 것으로 나무의 유연함과 곱게 자라나는 성질을 의미하며 신맛을 만들어냅니다. 유연성과 성장의 기운을 대표하죠. 금은 따르고 바뀌는 것으로 쇠가 변형될 수 있는 것처럼 변화를 따르는 성질을 가지며 매운맛을 만듭니다. 수렴과 변화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토는 심고 거두는 것으로 흙의 성질처럼 만물을 심고 거두는 역할을 하며 단맛을 만듭니다. 포용과 중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오행은 그 본질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오행의 상징 체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형이하의 물질적 실체와 형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통합하여 표현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나무, 불, 흙, 쇠, 물과 같은 물질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5가지 에너지와 기운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죠. 오행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5가지 기본 요소이자 음양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근원적인 형태를 상징합니다. 이는 물질과 기운의 이중적 표현을 통해 우주의 심오한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정교한 상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과 음양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양이 비교적 왕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봄의 계절적 특성처럼 생명이 싹트고 성장하는 시기이며 새로운 시작과 상승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화는 양이 아주 왕성한 상태입니다. 여름의 계절처럼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여 생명력이 절정에 이르고 발산과 확장의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금은 음이 비교적 왕성한 상태입니다. 가을의 계절적 특성처럼 수렴과 결실을 맺는 시기로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수는 음이 아주 왕성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겨울처럼 음기가 가장 강하여 저장과 응축의 시기이며 모든 활동이 멈추고 잠재력을 비축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는 음양 변환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의 특성처럼 음과 양이 서로 변환하는 중간 지점에서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동양 철학에서 서양 금융 이론으로 넘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인 숫자 5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완료된 하나의 움직임이 반드시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이론을 넘어 우주의 비밀 중 하나이자 사회적 움직임의 기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숫자 5는 자연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우주 질서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머리와 2다리, 2팔이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5개이며 2귀, 2눈, 코까지 5개의 기관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청각이라는 5개 감각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수용합니다. 이 5개 감각은 인간 지각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처럼 5라는 숫자는 단순한 양적 개념을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엘리어트 5파동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완료된 하나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5개의 파동 중 3개는 주요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고 2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 움직임의 기본 요소이며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홀수 파동인 1파동, 3파동, 5파동은 주된 방향으로 전진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는 양의 파동 특성을 지니며 상승과 발산의 에너지, 즉 성장과 확장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보통 빨간색 봉으로 표현되죠. 이 3개의 파동은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을 통해 주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양적 에너지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짝수 파동인 2파동, 4파동은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음의 파동 특성이며 하락과 수렴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봉으로 표현되는 이 2개의 파동은 주된 방향을 거스르며 수렴과 균형을 통해 안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어트 파동과 음양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직관적입니다.
상승 파동은 주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양의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주식 차트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빨간색 봉으로 표시되며 이는 성장과 확장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상징하죠. 반대로 하락 파동은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음의 에너지를 표현하며 주식 차트에서는 파란색 봉으로 표시됩니다. 수렴과 조정의 움직임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과 하락이라는 움직임 속에 동양의 음양 개념이 완벽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행과 엘리어트 파동의 놀라운 연결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5개 파동과 오행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엘리어트의 오파 구조는 오행의 5기운과 그 단계적인 변화에 대응될 수 있으며 홀수 파동과 짝수 파동의 구분은 오행의 순환과 연결됩니다. 둘째, 음양 개념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은 양, 하락은 음의 파동으로 구분되는데 주가 차트의 빨간색과 파란색은 음양의 시각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행 역시 음양의 변화 과정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한 것이기에 두 이론은 음양의 원리를 공유합니다. 셋째, 자연의 기본 패턴으로서 숫자 5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체 구조 오감 등 자연 속에서 반복되는 5의 패턴은 오행과 엘리어트 파동 모두가 5를 우주의 기본 질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동양 철학과 서양 이론의 흥미로운 접점입니다.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과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발전했지만 자연의 순환과 변화를 설명하는 체계로서 숫자 5를 통해 우주 질서의 보편적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행은 단순히 5가지 기운을 넘어 우주 만물의 다양한 현상과 연결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절과 색깔입니다. 목은 양이 비교적 왕성한 봄을 나타내며 새롭게 시작하고 성장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땅을 뚫고 솟아나는 나무처럼 생기가 넘치는 봄의 기운과 파란색으로 상징됩니다. 화는 매우 왕성한 양기로 여름을 뜻합니다. 타오르는 불처럼 에너지를 발산하는 절정의 시기로 여름과 강렬한 빨간색으로 상징되죠. 토는 음양 변환의 매개로서 환절기를 의미합니다. 만물을 포용하고 균형을 잡는 어머니 대지처럼 중용의 조화와 노란색으로 상징됩니다. 금은 비교적 음이 강해 가을을 뜻합니다. 열매가 여물고 결실을 맺는 수렴의 에너지이며 가을의 결단과 깨끗한 하얀색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매우 음이 왕성한 겨울을 의미합니다. 깊은 물처럼 힘을 간직하고 내부로 응축하며 저장하는 심연의 잠재력, 그리고 검정색으로 상징됩니다. 이처럼 오행은 계절의 흐름과 색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행은 방위와 감각 기관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방위와의 대응을 보면 동쪽은 목의 기운, 남쪽은 화의 기운, 중앙은 토의 기운, 서쪽은 금의 기운, 그리고 북쪽은 수의 기운에 배속됩니다. 이는 공간적인 질서 속에서 오행의 역할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간, 즉 우리의 5가지 감각 기관과의 연결입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눈은 목에, 미각을 느끼는 혀는 화에, 촉각을 담당하는 입은 토에, 후각을 맡는 코는 금에,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귀는 수에 배속됩니다. 사람은 이 5가지 감각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고 세상을 인지합니다. 오행표에서 계절, 색깔, 방위뿐만 아니라 5가지 감각까지 오행에 배속되는 것은 인체의 감각기관이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우주 질서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행 배속 체계의 마지막으로 오미, 즉 5가지 맛과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맛은 목에 배속됩니다. 목은 굽고 곧은 것으로 신맛을 만들며 이는 봄의 기운과 성장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새콤한 맛이 새로운 생명을 돋게 하는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쓴맛은 화에 연결됩니다. 화는 태우고 올라가는 것으로 쓴맛을 만들며 여름의 발산과 절정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씁쓸함은 과도한 발산을 제어하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단맛은 토에 해당합니다. 토는 심고 거두는 것으로 단맛을 만들며 중용의 조화와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달콤함은 영양을 공급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특성이 있죠. 매운맛은 금에 배속됩니다. 금은 따르고 바뀌는 것으로 매운맛을 만들며 가을의 수렴과 결실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매운맛은 응축되고 강렬한 특성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짠맛은 수에 연결됩니다. 수는 적시고 내려가는 것으로 짠맛을 만들며 겨울의 저장과 심연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짠맛은 저장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오미는 오행의 기운과 그 특성을 미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음양오행과 엘리어트 파동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동서양 사상의 융합 가능성입니다. 동양의 음양오행과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발전했지만 모두 우주의 순환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특히 5라는 숫자에 나타나는 구조적 유사성은 이들 이론이 통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둘째, 자연 법칙의 보편성입니다. 음양오행은 우주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원리이고 엘리어트 파동은 사회적 움직임의 기본 패턴을 제시합니다. 자연 속에서 반복되는 오의 패턴은 동서양을 초월한 보편적인 법칙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셋째, 오의 우주적 의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5개 파동 구성은 우주의 비밀 중 하나이며 인체 구조, 감각, 맛 등 자연의 기본 패턴에서 오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행의 5가지 기운과 엘리어트의 오파동은 결국 우주 질서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시사점과 응용 가능성입니다. 이 두 이론의 비교 연구는 동서양 학문 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며 금융시장 분석, 자연현상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음양 개념과 파동 이론의 결합은 우리가 세상을 더욱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정리를 통해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동양의 음양오행과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가진 구조적 유사성과 철학적 연관성을 깊이 검토했습니다. 음양오행은 태극의 음양에서 분화된 목, 화, 토, 금, 수 5기운으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계절, 색, 방위, 감각, 맛과 같은 구체적인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완료된 움직임이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며 홀수 파동일 산모은 주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행파, 짝수 파동이 사은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조정파로 구분됩니다. 이는 음양과 오라는 숫자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이론의 공통점은 첫째, 오를 우주의 기본 질서로 인식한다는 점, 둘째, 음양의 이원적 변화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 셋째, 자연의 순환과 리듬을 설명하는 체계적 접근을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음양오행이 우주 전체의 질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엘리어트 파동은 주로 사회 및 경제적 움직임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연구는 동서양 사상 융합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금융시장 분석, 자연현상 예측, 그리고 다양한 학제 간 응용의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엘리어트 오파동과 음양오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